23년도 하반기에도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유출이 미친듯이 났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흡사하다. 온체인 데이터나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강세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 자, 트럼프 이란 이스라엘 휴전 합의 24시간 후에 12일 전쟁 종료. 자, 이란 이스라엘 휴전이 됐고 요것 이후에도 계속해서 막 공격을 했었죠, 서로.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또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또 미사일 또 쏘고 이스라엘도 전투기 보내가지고 공습한다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 또 뻑킹 날리면서 야, 이스라엘 이란 너네 진짜 못 말리겠다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트럼프 중재로 다시 휴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뭐 종전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동에는 이런 종교적으로도 얽혀 있고 오랜 기간 동안에 감정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란의 공격을 뭐 지속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그리고 뭐 전쟁을 조금 지속할 수 있는 이런 경제력이라던가 이런 기초 체력들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재발이 된다 하더라도 휴전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또 이게 뭐 재발한다 공격한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움츠러들겠지만 이제 당분간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지켜보면 알겠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제 분쟁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행동을 보면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16년도에도 시리아 공습이 있었거든요. 샤이락 공습이라고. 그때랑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트럼프 1기 때예요. 시리아 딱 때리기 전에 러시아한테 우리 공습할게 미리 얘기를 하고 때렸어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지난 주말에 주주서한 올려드렸죠. 시리아 공습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러시아한테 미리 공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미리 얘기했다는 건 뭔 뜻이냐면 우리 먼저 때릴게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시리아의 피해를. 시리아 정부 입장에서도 민간인들 좀 대피할 수 있게끔 미국이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줬다. 그 뜻은 미국 입장에서도 막무가내로 뭐 전쟁을 펼친다. 뭐 3차 세계대전 이럴 가능성은 낮다. 여러분들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막무가내 대통령이라 생각하시죠. 그냥 진짜 전쟁을 일으킬 것 같고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할 것 같은 대통령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사업가입니다. 진짜 머리 좋으신 분이에요.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막 경제방송 하시는 분들 전쟁 발생한다고 막 이런 얘기 하던데 음모론 얘기하시는 분들 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일어나기 힘들어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시리아 공습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트럼프 순회진들이나 아니면 저 정부 입장에서 이란의 전력을 다 꿰뚫어 놓은 것 같아. 공습도 미리 준비를 했고 뭐 2주 동안 기회를 주겠다 이것도 페이크였고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그래서 얘네들이 막 옮기려고 하면 그냥 그때 바로 선제 타격을 해버리자 라는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참전을 함으로써 이란이 반격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반격을 함으로써 얘네들이 실제로 어떤 센 공격을 터뜨리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지난 주말에 참전에서 가장 큰 성공 확률 얻을 수 있는 수확률이 가장 컸었던 시점이 지난 주말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참전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막무가내로 막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도 그렇고 이란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돈도 없고 그리고 얘네들이 작년부터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왔냐면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요런 애들이 작년부터 지금 거의 사살을 당했죠. 와해가 됐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전쟁을 펼쳤잖아요. 그때 헤즈볼라랑 예멘 후티 반군도 이제 하반기에 터뜨렸고 이란이 돈을 지어주고 공격 무기를 지어주면서 얘네 테러 단체들을 이용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와해가 됐고 이란의 전력의 거의 3할에서 4할이 없어졌구나. 하마스도 가자지고 때리면서 힘들렸죠. 그래서 이란이 반격할 가능성이 조금 낮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것저것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미국이 선제적으로 타격을 했죠. 자, 그래서 이란의 전력은 힘들구나. 요거를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전쟁 때 죽으신 분도 계실 거고 못 죽으신 분도 계실 건데 우리가 겁을 먹고 시장에 임한다, 투자를 임한다, 그러면 수익을 못 내요. 항상 공포 속에 기회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될 거다 요 얘기하신 분들 많았죠. 여기저기서 끝났다 없다 종결이다 했어요. 시즌 종료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어떡할까요? 그거 걱정 많이 하셨죠. 저는 호르무즈 해협 당연히 봉쇄될 수도 있었죠. 가능성은 무조건 뭐 0%입니다 100%입니다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기 힘들 겁니다 요 얘기 드렸죠. 그 이유가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면 미국도 뭐 영향을 받고 힘들겠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중국 플러스 이란이에요.
지네들 제발 자르기식이라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있죠? 가장 크게 의존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 45%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요. 여기 닿잖아요? 중국 난리 납니다. 뒤집어져요. 지금 이란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구석이 러시아, 중국, 뭐 북한 어쨌든 간에 좀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인데 얘네들을 괴롭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근데 여기 잠겨봤자 미국은 여기를 거치는 원유 5%밖에 안 돼요. 이란이 어찌됐든 간에 본론적으로 가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타격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 5%, 중국 45% 자살행위죠. 그리고 여기를 막으면 이란 지네들도 원유 수출을 하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럼 이걸 막는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호르무즈 해협을?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는 건 중동전쟁, 이 제3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제5차 중동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우디, 아랍, 이라크, 쿠웨이트 얘네들도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럼 얘네들도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얘네들까지도 종교나 지역 간정으로도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여러분들 그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아. 그리고 봅시다. 여기 주변에 바레인에 미국의 그 항공모함부터 해군 특수부대까지 5대가 지키고 있어요. 쉽게 해협을 봉쇄할 수 있을까? 봉쇄할 수 없어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 뭐 봉쇄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시즌 끝납니다. 뭐합니다. 막 무섭습니다. 위협 가능성 얘기하면서 막 끝난다 그러죠. 의미 없다. 여러분들 90년도, 91년도 걸프전 나왔거든요. 걸프전이 터졌었어요. 90년도, 91년도. 그때 당시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없었습니다. 지금 중동전쟁은 걸프전에 비하면 의미도 없어. 진짜 그냥 애기 싸움이야. 근데 90년도, 91년도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없었다는 건 이번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지난 주말에 투자를 할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베팅을 하고 우리가 시장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봉쇄 가능성은 낮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투자를 해야 될까? 아,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땐 가능성이 낮겠구나. 이거를 보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이 들면 아,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 서로 대응하고 하는 게 거의 최저점일 수 있겠구나. 지난 주말에 매수에 들어갔어야죠. 지금 지나고 나서 뭐 V자 패턴 반등이 나왔으니까 네가 이렇게 큰 소리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 주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회라고 매수해야 된다고. 월요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톡방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했다 막 그거 찌라시 날리면서 아 무섭다 이제 시즌 종료입니다. 그 얘기하셨던 분들 지금 머쓱하실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 본인만 그렇게 잘못되면 좋지. 그거 기사 보고 또 다른 분들까지 다 거꾸로 가. 무서워가지고 매수 못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야. 이해되셨죠? 항상 우리가 똑같은 항상 모든 시장이 떨어지고 막 위험이 발생하고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모든 것들이 막 나와. 시즌 종료다. 뭐 95K까지 빠진다. 90K까지 빠진다. 근데 항상 시장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지 않아요. 예상한 대로 가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가 있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이란 카타르 미군 기지 공격 사전 통보 전쟁 끝낼 시점. 이번에도 이란이 공격하기 전에 미군 기지 2시간 전에 카타르랑 이런 중동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리 공격할게 얘기했습니다. 그 뜻은 내가 16발 때렸지 이란 입장에서 자존심 내세울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이랑 싸울 생각 없어. 국제적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자기의 자존심은 챙기고 미국한테 보복을 했으니까 우리 맞고만 있지 않는다. 보복했다. 그리고 미국이랑은 크게 싸우고 싶지 않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것도 2020년도 그때도 이란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누구야 암살 참 솔레이마니 사령관 드론으로 암살했을 때 그때도 이런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미국 기지를 때렸는데 우리가 그냥 이란이 보복을 하고 미국 기지를 때렸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원유 가격은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였죠. 주가는 상승하고 원유 가격은 반대로 떨어졌죠.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장이 알고 있다. 지금은 의미 없다. 그런 기사들 하나하나가 어쨌든 간에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자극적인 써야 조회수가 올라갈 거고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 똑같아. 썸네일을 막 자극적으로 써야 돼. 그래서 오늘 저 썸네일 뭐예요? 봅시다. 자, 썸네일 자극적이죠? 2주 안에 비트코인 정고점 돌파 가능성. 많이 보게 하려면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 곧 알트 대상승장이 찾아올 이유. 7월 31일 금리 인하 가능성. 이 썸네일만 보고 막 욕하신 분들이 있죠?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게 그래요. 자, 트럼프에서 이란 카타르 요거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 자, 파월 7월달 기준금리 인하 경제상황 지켜볼 거. 어제 그리고 오늘도 11시에 파월 연준의장 나와서 상원, 하원 청문회 엽니다. 이게 무슨 자리냐면 트럼프가 이제 파월 연준의장 앞에다 대놓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상원 의원들 때리고 하원 의원들 때리고 왜 금리 안 내리니? 물가 빠진데 왜 안 내려? 관세 올려도 물가 떨어졌잖아. 왜 안 내려? 왜 늦게 내리니? 항상 이렇게 늦게 내니까 그러지. 윽박 지르는 자리입니다. 왜 그러는지. 그래서 오늘도 11시에 지속됩니다. 어제 보신 분 계세요? 파월 연준의장 어제 보신 분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뒀죠.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물론 디폴트 값은 엊그저께 있었던 FOMC 그대로 얘기를 했고 앞으로 추후 데이터를 봐야지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근데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7월달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줬죠. 그리고 좀 의미 있던 게 뭐냐면 이거 얘기하기 전에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도 그렇고 그리고 월러 이사
그리고 굴수비 총재 이 연은의 올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세 분의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하 언급을 했어요. 7월달 가능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궁금들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괜찮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다. 오늘도 두드려 맞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종가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낙수 효과 배우셨던 분들은 눈치 채셨을 겁니다. 나스닥 사상 최고치. 자, 연준 위원들이 7월달 금리 인하 얘기를 하나둘씩 하고 있죠. 월러 이사 그리고 미셸 보우먼 이사도 얘기를 하고 굴수비 총재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드 연준 1인자 2인자 충돌 금리 인하 7월이냐 9월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트럼프는 파월 연준 의장 계속 디스를 합니다. 어리석고 고집도 세고 항상 늦고 금리 인하 최소 2, 3%포인트 인하해야 되는데 뭐 하고 뭐 늦고 디스하고 있죠. 파월 연준 의장 꿋꿋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파월 연준 의장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한 국가의 중앙은행 총장이고 중앙은행 총재가 당연히 보수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가는 거지. 다른 국가들처럼 막 정부에 막 없을려가지고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올리고 동결하고 막 그런 거보단 낫다. 어찌됐든 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독립적으로 가는 건 나쁘지 않다.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서두를 필요 없다. 자, 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통과, 지니어스 법안 통과했죠. 이제 하원 남았습니다. 하원은 뭐 공화당이니까 의미 없죠. 통과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초 전에는 될 겁니다. 8월 초에 이제 연준이 아니지. 이제 미국의 이제 정치인들도 휴가를 가야겠죠. 8월 초부터 보통 휴가를 많이 떠나기 때문에 8월 전에 이런 중요한 법안들은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트럼프의 감세 법안도 7월 4일, 이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7월 초중순에 최대한 하려고 하죠. 그리고 7월 달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감세 법안,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이런 것들이 8월 초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정치인들이 휴가를 떠나기 전에 중요한 것들 다 서류 사인을 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7월달 박빙이다. 뒤집어지는 변동성을 자랑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통과했고 서클 지금 미친듯이 폭등하죠. 오늘 서클 다뤄드렸습니다. 멤버십 방송 꼭 보세요.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렇게 폭등한다는 거, 뭐 서클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뭐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상한가 치고 난리 나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이란이 얘기를 하네요. 미국의 공습으로 핵시설 파괴가 심각하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저는 좀 청개구리라서 그런가?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시간을 버는 것 같은 느낌이 왜 나는 걸까? 여러분들, 이란은 포기 안 해요. 이스라엘 미국 전쟁 안 끝났어요. 핵을 못 만든다? 파기가 심각하고 그래서 핵을 못 만들 것 같아. 핵시 이제 개발 안 할 겁니다. 아니요. 저는 숨어서 할 것 같아요. 요 얘기가 왜 저는 반대로 들릴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상승장에는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원활하게 잘 돼야 된다. 중동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안 된다. 어쨌든 이란도 지금 시간이 핵을 만들던 다시 핵 공격으로 뭐 다시 이렇게 복수를 하던 간에 어찌됐든 간에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한테는 땡큐다. 좋다. 나쁘지 않다. 자, 리퍼블릭 비상장 기업 투자 토큰 판매 스페이스X 등. 자, 얘네들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에 아직 상장 안 된 기업들 있죠. 비상장 기업들. 얘네들을 투자할 수 있게끔 토큰을 판매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구조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 매력적인 기업들, 주식들, 얘네들을 살 수 있게끔 나오는 토큰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의 연장선이 뭘까? 제가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해왔던 막 스페셜 특강, 무료 강의, 이런 특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26년도, 27년도 진짜 여러분들 물반 고기반이라고. 현금만 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100만 원만 들어가도 뭐 수천만 원, 수억까지 땡길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알트코인을 담을 수 있다고. 그런 게 뭐가 있었죠? 그런 알트코인 시장이 열릴 건데 불꽃님, ICO. 그렇죠. ICO 시장이 열릴 거다.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제가 요 얘기 드렸었죠. 앞으로 머스크가 발행하는 알트코인을 보시게 될 겁니다. 샘 알트만이 알트코인을 발행할 겁니다. 뭐 이미 월드코인 발행을 했지만 빌 게이츠가 알트코인을 발행할 겁니다. 지금 얘기 들으면 저 또 또라이 같은 놈, 또 음모론자 같은 놈,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 얘기 하실 겁니다. 지금 모든 경제방송 틀면 다 스테이블코인 얘기죠. 그 스테이블코인 얘기를 저희는 2021년도에 했어요. 21, 22년도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보세요. 지난 방송들 다 있어요. 아마 ICO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내후년에는 나올걸요. 그때는 이제 경제방송 모든 모든 경제방송이나 코인방송 틀면 ICO 얘기만 할 겁니다. 저희는 올해 상반기부터 말씀을 드렸죠. 아마 작년 하반기인가 그럴 건데 2018년도에 실패했던 이더리움 ICO 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뭐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시장 때문에. 두근두근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상승장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상승장에서 내가 못했다,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원금을 잃었고 돈이 없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말자. 다음 상승장 시즌, 우리 다음에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나스닥 상상사 오로라 모바일 암호화폐 비추강 스님.
자, 미국에 있는 기업 상장사들도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비축해서 본인들의 기업의 시가총액을 올리는 그러한 기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뭐 이런 식으로 비축하는 승인을 하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자금이 유입이 된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코인이슈님, 이러면 어찌됐든 간에 ETF나 이런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나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간접적으로도 우리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겁니다. 샤프링크가 지금 이더리움 매집하고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당장으로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뭐 자금 유입이 들어오는 이런 움직임들이 없겠지만 상승장이 진입을 하게 되면 이래서 미국의 월가 기업들이 크립토 자산을 비축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신네들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구나. 미국의 기업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그 상승분을 우리 암호화폐 크립토 자산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알트코인 당장 못 올라가요. 어쩔 수 없어. 순서가 있어. 뭐든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 순서를 그냥 막론하고 왜 안 올라가? 언제 갑니까? 막 점점점 그러고 있는 거죠. 뭐든지 순서가 있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상승장에 순서가 있고 투자 시장에도 순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 거래소 유출입 비율 2023년도 강세장 초입과 유사하다. 자, 23년도 강세장 초입과 유사하다. 거래소 유출입 비율 23년도, 24년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더블탑이 나왔죠. 나오기 전에 23년도 하반기에도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유출이 미친 듯이 났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흡사하다. 물론 그때도 상승장 직전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승장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 그때 비트코인의 펀더멘탈과 지금의 비트코인 펀더멘탈과 다르죠. 그때는 월가 기관들의 수요가 없었고 지금은 월가 기관들의 수요가 있죠. 그래서 주구장창 이것만 바라보고 나서는 무조건 강세장이 들어간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다른 온체인 데이터나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어떻다? 강세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현 시간 속보 들어왔네요. 프랑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야, 엊그저께 그 G7 정상회의에서 서로 매겼던 마크론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뒤에서 무역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눈 밖에 나가면 못해, 안 돼. 이미 독일 총리가 친미 성향이죠. 돌아섰기 때문에 프랑스도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론 대통령이 그 악역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과 EU의 협상에 있어서 뭐라도 하나 가져가야 돼, EU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냥 독일 총리처럼 프리드리 총리처럼 막 알겠습니다. 친미 성향을 보이면 EU는 10개 내줄 거 15개 내줘야 돼요. 그래도 혹시 하나라도 EU를 이끄는 독일, 프랑스 둘 중에 하나 마크론 대통령이라도 좀 반골 기질이 있어야 그래도 15개 줄 거 12개 주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수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비트코인 현물 ETF 8천억 원 순유입 11거래일 연속. 자, 이런 식으로 유입 계속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또 시즌 또 V자 패턴 나오니까 또 시즌 종료 또 쑥 들어갔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 간다는 거. 자, 하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으로 잠재력, 금융안전 측면에서 신중해야. 저는 한국은행이 뭐라 그래요?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으로 잠재력 있다.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승질 냈죠? 답답하다고. 왜 답답하고 막 승질 나는지 이제 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하우스분들? 아니,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입니까? 결제 수단 맞죠, 코인이슈님?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이니까요. 결제 수단은 맞죠. 맞죠. 근데 스테이블코인이나 신용카드 결제나 다를 게 뭡니까? 다를 게 뭐예요? 이러니까 막 화딱지가 나는 거야. 응? 미국은 뭐 RWA 시장 해가지고 스테이블코인 얼마나 쓰게끔 하고 놀이터를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그거 결제하겠다 그러고 있어. 답답해요. 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CBDC가 실패했는지를 말해주고 싶어. 말해주고 싶어.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자, 유입 좋습니다. 좋다는 거 나쁘지 않다는 거. 자, 이더리움 ETF 플로우 테이블도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죠. ETF 유입량 1억 불 들어왔네요. 7천만 달러. 이더리움 ETF 유입량이 최소 한 5억 불에서 10억 불 정도 나오는 거 기대해 봅니다.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6월 25일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의미 없고요. 국내 총생산 발표되네요. 내일 GDP 마이너스 0.2 예상이라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의미 없다는 거. 이미 1분기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선수입, 수입을 앞당겼고 수입 적자가 늘었기 때문에 역성장으로 나온 거다. 지금 2분기 애틀랜타 연방 그 GDP 나우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3% 내지 4% 예상합니다. 그 말은 즉슨 1분기 경제 성장 둔화는 아니다. 이미 2분기 경제 성장이 지금 3% 4% 나온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찍혀도 시장에 영향 안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의미 없다. 내일. 그리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이거 얼마나 나오는지 조금 이제 보셔야 돼요. 20만 초중반은 괜찮다. 20만 후반대 나온다 그러면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막 물밀듯이 올라올 겁니다. 근원개인 소비 지출 이거 좋게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PC 지표 좋게 나올 가능성 높다는 거. 7월 1일 유로존 CPI 발표되고 실업률 중요하죠. 3일날 보셔야 돼요. 실업률이랑 비농업고용 지수. 실업률 비슷할 거고요. 소폭 올라갈 수도 있고 비농업고용 지수 비슷할 겁니다. 계절성 크게 반영될까? 만약에 크게 떨어지더라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7월달
7월 31일 연준 금리 결정,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물밀듯이 높아질 겁니다. 7월 3일 날 고용지표 둔화되는 거 나쁘지 않다. 쇼크로 깨지면 안 돼요. 둔화되는 거. 자,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15일 날 미국 CPI 발표되죠? 이거 중요하죠? 미국 CPI 근처 가서 얘기 드릴게요. 오늘 7시에는 제가 미리 좀 얘기를 드렸지만 근처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본 금리 결정 있네요. 금리 결정 인상할 수 있어요. 올해 6월 이후부터는 이제 참의원 선거도 이제 끝나고 나서니까 7월 30일 금리 결정 있다. 인상할 수 있다. 근데 일본 금리 들여 올리더라도 크게 의미 없다.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안 난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끊이지 않으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준 금리 결정 오늘 금리 결정 얘기해 드릴게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